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밸브 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밸브 지지 방법은 뭐 말 그대로 지지하는 방법의 종류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1부 이제 몇 차시 안 남았다. 11부 이제까지 왔습니다. 심학습 2차시. 그래서 이제 밸브 지지 방법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뭐 프렌트 배관 지지 방법의 고려 사항과 구속 종류와 구속이라는 게 이제 그 지지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 1교시에 나왔고, 그다음에 발전 설비 배관계 작용 신축이음의 종류 네 가지도 이제 132회 4교시에 출제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배관의 지지 장치 용도별 사용 정보에 따라 분류하고 특징을 설명하시오가 135회 2교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관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지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교적 그 부분만 좀 잘 정리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관에는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죠. 뭐 이런 배관 자중에 의한 처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배관에 이제 고온의 유체가 아니면은 외부 온도의 열팽창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지진 하중이나 배관 내 진동, 그다음에 풍화중 뭐 수격 작용으로 인해서 진동 소음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제 배관 지지 서포트는 이제 배관의 거동, 이동을 제한하고 프렌트의 구조적 안전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핵심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관을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지지하는지를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스터 분류표죠. 요게 이제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별로 배관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그래서 첫 번째 고정 및 자중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레스 서포트 앙카가 있고, 앙카는 이제 열팽창 완벽 제어, 삼축 이동 및 회전 모두를 이제 구속해서 이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레스 서포트 이거는 편안하게 레스트가 편안하다 뭐 그런 뜻이죠. 편안하게 지지한다. 수직 하중만 지지한다. 배관 자중만 지지하고 축방향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허용하는 게 이제 레스트 서포트가 되겠고, 그다음에 방향 제형이 있습니다. 가이드 축방향 이동을 허용하고 횡방향 이동 및 좌글 방지가 되겠습니다. 가이드 라인 스탑은 이제 일정 방향 이동 제한, 열팽창량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뒤에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변이 흡수형은 이제 스프링 서포트, 큰 열변이 발생 구간에 사용되고 하중이 일정 유지되고 변이가 허용된다. 그 다음에 콘스탄트 스프링, 대변이 배관, 캠 메커니즘, 하중 100% 일정 유지. 이거는 이제 캠의 이제 작동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변이를 이제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중을 100% 일정 유지한다. 그 다음에 매다는 거, 행거, 상복, 고공 배관 지지, 하중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적 제어는 이제 순우버, 지진 및 수격 작용, 평창시 자유, 충격 시 즉시 고정, 댐퍼가 있습니다. 동적 제어에는 그다음 진동 배관, 진동 에너지 흡수, 공제 및 피로 방지 파괴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용됩니다. 구보는 뭐 종류는 금세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답형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쓰시고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단답형 내용은. 근데 서술형으로 나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야 되죠. 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고정 및 자중형이랬죠. 고정 및 자중형에 레스 서포트와 앵커가 있습니다. 앙카가 있으면서 앵커는 이제 뭐 이거 AI 이미지인데
열팽창 기준점이 필요하다. 배관의 이동을 완전히 제한해야 할 때, 고온 고압 배관 사용되고 장거리 배관의 응력 제어가 필요할 때 앵커를 사용합니다. 핵심 특징은 삼축이 이동 및 회전 모두 구속할 수 있다. 배관 열팽창 기준점을 제공하고 배관 응력 해석 시 주요 구속점이다. 고정점이다. 과다한 구속 시 응력 집중 발생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열팽창 기준점이 뭐냐면은 이제 배관이 늘어났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 뭐 10mm가 늘어났다, 20mm가 늘어났다 했을 때 에, 앵커를 설치할 때 그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래야 얼마만큼 더 이제 늘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중형 레스 서포트가 있습니다. 서포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주요 사용 요건은 배관 자중만 지지할 때, 이거는 자중만 지지할 때, 열팽창이 비교적 작은 배관에 사용되고, 배관이 축방향으로는 이동할 수 있도록 할 때, 일반 프로세스 라인, 유틸리티 라인에 자중만 지지하고 축방향으로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핵심 특징은 배관 자중 지지, 축방향 이동은 허용, 구조가 단순하고 경제적이고 열팽창 흡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지 장치와 조합 사용이고 주로 이제 앵커하고 이제 조합 사용합니다.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약 설명은 앵커는 요런 게 힘드시면 요 요약 설명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앵커는 이제 배관의 모든 이동을 구속하여 열팽창 기준점을 제공하고 레스 서포트 자중형은 배관의 자중만을 지지하면서 축방향 이동을 허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지 장치다. 두 지지 장치는 배관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다른 보조 장치와 함께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정 및 자중형은 고정형에는 앵커가 있고 자중형에는 레스 서포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방향 제어형입니다. 방향 제어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배관 지지 방법은 이제 방향 제어형은 이제 배관이 이제 특정 방향으로만 움직이도록 하고 어, 다른 방향의 움직임은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배관은 여러 가지 이제 온도 변화 등 때문에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거나 이제 줄어듭니다. 특성, 그쵸? 근데 이제 옆으로 휘거나 흔들리면 이제 배관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심하면 이제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 제어형이라는 건 이제 길이 방향은 이동은 허용하면서 좌우나 상하 방향 이동은 막아주는 이제 지지 장치를 설치하는 게 이제 방향 제어형입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건 이제 좌우 이동, 상하 이동, 회전 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어해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방향 제어형이고 그래서 방향 제어형 가이드는 이제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는 이제 주요 사용 조건은 보지 말고 핵심 특징만 보시죠. 그래서 가이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축방향 이동을 허용한다. 그렇죠? 허용하지만 횡방향 이동은 구속하고 그다음에 배관의 위치 유지 및 좌고를 방지한다. 그다음에 열팽창으로 인한 응력 집중을 방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X 이제 축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횡방향은 이제 구속한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그다음에 방향 제형의 라인 스톱이 있습니다. 라인 스톱은 이제 이렇게 하나 더 되는 거죠. 여기 그다음에 핵심 특징은 일정 방향의 축방향 이동만 제한한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열팽창량을 제어하며 과다한 변이를 방지한다. 배관 응력 분산 및 안전을 확보한다. 앙커보다 구속력이 작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앙카가 있고 가이드가 있고 라인 스톱이면은 여기까지만 딱 스톱입니다. 변이가. 여기까지는 이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동량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라인 스톱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약 설명을 지자면 이제 가이드와 라인 스톱이 있는데 가이드는 이제 지지 방향을 배관의 축방향 이동을 하고 횡방향 이동만 구속하여 배관의 위치 및 유지 및 좌구를 방지한다. 그게 이제 가이드고 라인 스탑형은 지지 장치는 이제 일정 방향의 축방향 이동을 제한하여 열팽창에 의한 과도한 변이를 방지하고 배관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스톱.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는 제한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이제 변이해라. 어, 이동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방향 제한 지지 장치는 이제 일정 방향의 축방향 이동을 제한하며 열팽창량을 제어한다. 제어죠. 열팽창으로 인한 과도한 변이 등 응력을 방지하는 지지 장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방향 제어형 지지 장치에는 이제 가이드와 라인 스탑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아까 보정형하고 그것도 해줬습니까? 그거하고 이제 구분은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정확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방향 제한 지지 장치에서 이제 가이드와 이제 라인 스톱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변이 흡수형이 있습니다. 변이 흡수형 지지 장치에는 이제 에, 스프링 서포트와 컨스탄트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흡수형 지지 장치는 무슨 말이냐면은 배관이 이제 움직이는 것을 흡수하거나 이제 따라가도록 만드는 이제 지지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열팽창, 열중축, 진동, 건물이나 이제 설비의 미세한 움직임이 발생하는데 이때 배관을 완전히 고정하면 응력이 커져서 배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안전하게 지지하는 장치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이제 변이 흡수형 지지 장치라고 합니다. 의미를 알겠죠? 변이 흡수형 지지 장치는 스프링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핵심 특징은 하중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변이에 비례하여 스프링이 압축, 그다음에 하중 변동이 있음, 그다음에 구조가 단순하면 경제적이고 보수미 설치 용이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안전하게 지지하는 방치가 이제 변이 흡수형 장치다. 그 중에 이제 스프링 서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콘스탄트 스프링이 있습니다. 상수 스프링 지지. 에, 요거는 이제 배관이 많이 움직여도 거의 이제 일정한 힘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이제 배관을 지지하는 힘이 이제 거의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게 이제 콘스탄트 스프링. 이제 콘스탄트 일정한 뜻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캠이 이제 뭔지 아시죠? 캠 내장을 해서 그 회전하면서 스프링이 있는 힘의 변이를 기계적으로 이제 보정해 주는 건다. 그 회전 운동을 이제 우리가 캠이 그 역할을 했습니까? 회전하면서 이제 힘이나 진동을 이제 힘인 같은 걸 전달하는 건데 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배관을 지지한다. 캠의 메커니즘을 적용한다. 하중을 거의 일정히 유지한다. 변이가 커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고온 고압 배관에 적합하고 초기 비용 높으나 신뢰성이 우수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설명하면 이제 스프링 서포트, 가변 스프링은 열변이에 따라 스프링이 압축되어 하중 변화가 허용되는 지지장치고 콘스탄트 스프링, 상수 스프링은 캠 메커니즘으로 변이가 커도 하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고온, 고압 배관에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은 이제 변이 스프링, 상수 스프링은 이제 을 내장해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지지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안전하게 지지하는 방법이 이제
변이 흡수용 지지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이 흡수용 지지 장치에서 이제 하중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뜻은 스프링 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 힘이 커져 하중 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를 유지한다 해서 이렇게 이제 하중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얘기고, 설계 하중이 아니라 100kN이라면 하중 범위는 75에서 125, Kn까지. 변이가 증가해도 하중은 100Kn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내를 유지하면서 이제 하중을 지지하는 거고, 콘스탄트 스프링, 상수 스프링은 이제 캠 메커니즘 때문에 일정하게 이렇게 변하지 않고 변이가 커져도 하중 변화가 매우 작아 설계 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이내로 이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스터 스프링은 이제 보일러 터빈, 대변이 스팀 배관, 고온 고압 배관에 이제 주로 사용하고, 스프링 서포트는 이제 공정 배관, 중간 변이 배관, 일반 공정 배관, 유틸리티 배관에 주로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좀 큰, 큰 대변 이스팀 배관이나 보일러 터빈에 이제 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이 이제 흡수형 장치 중에 이제 변이 흡수형 장치 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스프링이었고, 요거는 이제 매다는 겁니다. 행가 우리가 현수형이죠. 이거는 이렇게 매다는 거예요. 배관을 상부에 매달아 지지하는 형태로 배관의 자중 및 하중을 상부 구조물에 전달한다. 열평층에 따라 수직 방향으로 이제 이동은 허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의 이동 허용하고, 특징은 수직 방향을 허용하고 수직 방향 변이를 허용하고, 배관의 자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마찰이 적어 열팽창에 따른 이동을 자유롭고 압축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주로 대구용 배관 및 고온 배관에 적합하다. 이거는 주로 증기 배관, 고온 유체 배관, 장거리 배관의 중간 구간, 상부 구조물 하중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적용 위치 설명드렸잖아요. 그다음 요것도 뭐 볼 필요 없고, 아무튼 행거는 뭐죠? 상부 배관을 상부에 매달아 이제 지지하는 형태로 배관의 자중 및 하중을 상부 구조물로 전달한다. 열평층에 따라 수직 하중 방향 이동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장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구조가 단순하고 설치가 용이하고, 수직 변이의 허용으로 열팽창 흡수 가능하고, 배관 자중을 안정적으로 상부 구조물에 전달하고, 다양한 크기와 하중에 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변이 흡수형 지지 장치 중에 이제 스프링 말고도 이제 행가, 매다는 장치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동적 제어형 지지 장치입니다. 스누브하고 댐퍼가 있습니다. 이거는 배관의 지진, 수격, 진동 등 순간적인 동적 하중에 대응하여 배관의 과도한 움직임을 억제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지지 장치다. 그래서 동적 제어에는 스누버와 댐퍼가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배관의 이제 열팽창에 따른 느리는 움직임은 아주 작은 움직임을 허용하지만, 디진, 수격작용, 안전벨브 분출 등 기계 진동처럼 순간적으로 큰 힘이 발생하는 이제 배관의 움직임을 이제 억제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면 통과되고 갑작스럽게 빠르게 움직이면 잡아주는 이제 동적 제어 장치고, 예, 쉽게 말하면 비상시 이 충격 제어에 이제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버너가 가장 대표적이고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디진 및 수격 적용 대응. 그래서 평상시 열팽창은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이제 지진 수격 작용, 뭐 전기 분출, 뭐 급격한 변에 즉시 이제 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버너는 이제 발전소 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어, 설명드렸고, 어,
대표적인 사례, 지진 발생 시 배관의 과도한 진동, 변이 방지, 밸브 구폐보로 인한 수격 압력 발생 시 배관 극형 운동 억제, 원전 화력발전소 안전등급 배관의 표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스노버가 굉장히 중요하다. 동적 제어 장치에는. 그 다음에 이제 댐퍼가 있습니다. 댐퍼. 배관 진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죠. 이거는 배관의 진동 시 내부 점성 유체가 피스톤을 통과하면서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여 진동을 효과적으로 감소. 안에 이제 피스톤이 있습니다. 배관의 공진환상 및 피로 파괴를 방지한다. 네. 적용 효과는 진동 저감으로 배관 응력 및 피로 손상 방지, 공진 발생 억제 및 배관 수명 연장, 압축기 펌프, 터빈 등 진동 원인이 되는 배관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스누버는 이제 아주 그냥 급격한 음, 뭐 이런 지진 뭐 이런 거에 이제 발전소 등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고 댐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수처리 시설에 있는 펌프, 터빈 뭐 이런 진동이 있는 그런 배관에 이제 주로 사용하고 댐퍼에는 안에 이제 실린더하고 피스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정리하면 스누버는 평상시에는 자유롭게 이제 적은 열팽창 같은 걸 허용하다가 지진, 수격 등 충격 시 즉시 급격스러운 충격에 이제 배관을 보호하는 장치고 댐퍼는 이제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여 배관의 진동을 줄이고 공진 및 피로 파괴를 방지한다 해서 댐퍼는 공진 및 피로 파괴를 방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장치는 배관의 동적 과정에 대하기 위한 필수 장치이므로 프렌트 신뢰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쭉 처음에 얘기했던 어, 고정자중형, 뭐 방향제어형, 변이흡수형, 현수형, 동적 제어형까지 차근차근 알아봤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구분이 중요하죠. 음, 구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나씩 넓혀가면서 이렇게 특징을 처음부터 다 암기가 안 되죠. 처음에는 이제 요것만 이제 제목 정도를 외우고 다음에 한번 왔을 때는 사용 조건, 다음에 한번 더 왔을 때는 이제 특징까지 이렇게 같이 정리해야지. 오늘은 뭐 이거 다 외우겠다 하면 다 외워져요. 근데 다음날 다시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돌고 돌아야 이제 완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렌트 배관 지지 방법의 고려 사항과 구석의 종류가 129회 1교시에 나왔는데 뭐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려 사항은 이제 하중 조건. 이건 1교시이기 때문에 1교시 정도로 쓰시면 돼요. 하중 조건, 열팽창 및 수축, 지진 및 동적 하중, 유체 특성 및 운전 조건, 배관 및 설비 보호, 유지 관리 및 시공성. 요게 이제 고려 사항이 되어 있고 구속의 종류라는 거는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지지 방법의 종류죠. 지지 방법 설명드린 거. 아, 기호가 이렇게 있네. 이렇게 어, 답안지 그림은 좋을 것 같은데요. 앵커. 이게 이제 표준 그림인지 제가 헷갈리네. 앵커, 가이드, 라인 스톱, 스프링 지지, 행거, 스너버, 댐퍼. 이게 구성의 종류입니다. 이것은 설명드렸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앵커가 이제 아까 열팽창 기준점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쭉쭉 이렇게 한번 답안지를 구성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그림은 좋을 것 같아요. 요것이 실제 표준 그림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표준형 그림은 아니고 교육용으로 이제 단순하게 만든 거라고 AI가 그러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그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앵커는 조금 이상하지만 나머지들은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림이네요. 여기 안에는 이제 피스톤과 이제 그런 거 있다고 좀 적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렌트 배관 지지 방법과 고려사항, 구석기 종류까지 알아봤고, 이거는 이제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배관계 신축이음, 그래서 익스펜스 조인트의 네 종류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지지하면서 또 이제 이을 때 또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신축임이 이제 있으면서 열팽창, 진동, 변이로부터 배관의 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배관의 신축, 변이를 흡수하여 응력 발생 및 누설 파손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에는 이제 루프형, 벨로즈형, 슬리브형, 볼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루프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그래서 열 배관을 U자 또는 이게 M자 형태로 구성하여 전체가 변형되어 열폐활성을 흡수한다. 그래서 특징 구조가 간단하고 실내성이 높아 고온 고압 배관에 적합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우수하고 단점 설치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큰 공간이 요구되고 적용은 고온 고압 주중기 급수 배관 등 대구경 배관에 이제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루프형이 설치가 되지만 공간이 좀 많이 차지한다. 유지 보수도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벨로우즈형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축이 되는 거죠. 금속 주름관이 벨로즈의 탄성 변형으로 열팽창 진동 변이 흡수한다. 특징은 설치 공간이 적고 변이 흡수 설치 공간이 작고 변이 흡수 능력이 우수하다. 장점은 소형 경량 정밀한 변이 흡수 다양한 조건에 적용 가능하고 단점은 내부 압력에 의한 추력이 발생, 행거 가이드가 필요하다. 추력이 뭐죠? 축방향으로 나가는 힘입니다. 추력이 발생하고 행거 가이드가 필요하고 적용은 고온고압 배관, 기기 연결부, 진동이 큰 배관에 이제 사용한다. 특징은 설치 공간이 적고 변이 흡수 능력이 우수하다. 소형 경량 정밀한 변이 흡수 및 다양한 조건에 적용 가능하지만 단점으로는 내부 압력에 의한 추력이 발생하고 앵커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게 좀 특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슬리브죠. 이제 끼워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외부 슬리브와 내부 파이프가 서로 미끄러지면서 축방향 변이를 흡수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징은 큰 축방향 변이를 흡수할 수 있어 장거리 배관에 적합하고 구조가 단순하고 큰 변이 흡수 가능하고 단점으로는 패킹, 마모로 누설이 가능하고 정기적인 점검 교체가 필요하다. 적용은 장거리 배관 중 장거리 배관, 저중압 배관, 열평기 큰 라인에 이제 사용된다. 큰 축방향 변이를 흡수할 수 있어 장거리 배관에 적합하지만 패킹 마모 누설 가능성이 있어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하여튼 장거리 배관에 사용한다. 네 번째로 보령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변이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볼 조인트 회전 운동으로 각도 변이와 열배창을 흡수한다. 볼 조인트 회전 운동으로 각도 변이와 열배창을 흡수한다. 특징은 방향 변화 및 진동 흡수에 우수하고 장점은 배관의 방향 변경이 가능하고 응력 감소 효과가 크다. 단점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리 높다. 적용은 고온 고압 배관 터빈 보일러 부속 배관 방향 변경 구걸입니다. 볼형 신축이음은 이제 각도 변이의 열팽창의 흡수에 이제 좋고 비싸고 가격이 높다. 구조가 복잡하다. 장점은 이제 배관의 방향 변경이 가능하다. 가능하고 응력 감소 효과가 크다. 이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한 한 이거는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정시 고려사항은 이제 흡수해야 할 변이 크기와 방향 결정해야 되고 사용 조건을 결정해야 되고 설치 공간 및 배관 레이아웃을 봐야 됩니다. 유지보수, 용이성 및 경제성, 기타, 추락 발생 여부, 지지 방법 및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신축이온 배관의 열팽창, 진동 등을 흡수하여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배관의 조건과 변이 특성에 맞는 신축임을 선정하고 앵커, 가이드 및 시스템을 적절히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프렌트에서 이 배관을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 설계 변경을 한번 하면은 또 비용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자주는 안 나오지만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문제인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히 또 상식적으로 건설기계 교수나 산업기계 교수에는 꼭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가능한 한 그릴 수 있는 그림까지 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더운 여름에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